내 차 제값 받고 잘 파는 법. 오늘은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내 차 팔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오늘도 총 5가지로 나눴고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자입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차가 신차로 구매한 것이라면은 지금까지 쭉 잘 타시다가 뭐 팔게 되시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중간에 사고가 한번 나셨어요. 그래서 뭐 보험 처리를 하게 되셔 가지고 정비 공장에 입고가 돼서 수리를 했겠죠. 수리 내역서는 꼭 받아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중고차를 구매하셨어요. 그러면은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계약서를 다 쓰시고 나중에 갈 때 딜러가 하나를 찔러 주죠. 성능 점검 내역서라는 걸 찔러 줘요. 그 점검 내역서를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딜러가 와서 내 차를 보고 견적을 낼 때 가장 많이 감가하는 부분이, 외판도 있지만 사고 유무가 가장 심하게 감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처럼 수리 내역서나 성능 점검 기록부를 갖고 있지 못하시다, 딜러분이 보시고 아 여기가 뭐 교환되셨네요, 여기가 뭐 수리가 되셨네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한번 이제 보내드리세요. 견적만 받고 보내드리시고 이제 다른 딜러분을 또 섭외를 하세요. 섭외를 하셔 가지고 또 그 딜러분한테 차를 보여주세요. 근데 만약에 뭐 처음 오신 딜러분이나 두 번째 오신 딜러분이 똑같은 사고 내용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건 정말 맞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오신 분은 죄송하지만 뭐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교환된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 좀 크게 부풀려서 더 교환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 차 뭐 수리된 데 없네요, 교환된 데 없네요, 없네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그때 그분한테 파시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신다 그러면은 처음 오신 딜러분 있잖아요. 그분이 더 정직하신 분이니까 그분한테 판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외관은 더럽게 실내는 깨끗하게입니다. 자, 중고차를 저도 매입하러 가보면 새 차를 해 놓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말씀을 드리거든요. 세차를 하지 마세요. 세차를 하면은 장기스나 뭐 조그만 뭐 자잘한 기스들,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외관 세차는 되도록이면 안 해 놓으시는 게 조금이라도 감가를 덜 당하시는 방법이고요. 반대로 실내는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내가 흡연을 한다, 담배를 핀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미리 딜러분이 오시기 전에 창문 다 열어놓고 환기 충분히 시켜 주시고요. 방향제, 뿌리는 방향제도 뿌려 주시고, 이제 거는 방향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센 방향제 있어요. 그거 하나 일단 걸어 두세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완화가 돼서, 만약에 뭐 담배 연내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실내 클리닝이나 탈취 비용까지도 감가가 되는데, 청소를 해 놓고 뭐 방향제 뿌려 놓으시고 걸어 놓으시면은 그나마 좀 덜 나기 때문에 감가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시동도 미리 걸어 놓으세요. 냉간 시에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다 생기기 마련인데, 만약에 내 차가 조금 오래됐다, 연식도 좀 됐고 키로수 됐다, 약간의 소음이 무조건 올라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열이 받으면서 이제 좀 없어지죠. 딜러들은 와서 최대한의 감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동 걸었을 때 본넷을 열어보고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미리 걸어 놓으면은 그런 잔소음은 많이 없어지는데, 미리 안 걸어 놓으시면은 그 잔소음을 딜러들은 감가의 대상으로 보고요.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 차에서 이런 소리가 났었네 라고 인정을 해 버리세요. 그러면 또 말 그대로 내 돈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날아가는 거니까 시동도 미리 꼭 걸어 놓으세요. 자, 세 번째, 이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계약서 잘 쓰기입니다. 맨 밑에 공간에 이제 특약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 특약사항에 다른 말을 적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조금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런 방법을 쓰시는데, 일단은 내가 돈을 다 줘요. 돈을 다 준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저는 딜러긴 하지만 차를 파는 딜러지 차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다. 그래서 이 차가 사고 유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고 유무는 성능 점검장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주행 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엔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일단 돈은 다 드리고 가는데 요런 것들에 문제가 있으면은 감가가 될 수는 있다 라는 항목을 적어요. 그게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그 딜러는 그 항목으로 인해서 가져가서 성능 점검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닌 고장을 고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뭐 편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소비자한테 다시 전화를 합니다. 아, 지금 성능을 맡았는데 어디 어디가 교환이 됐습니다. 자, 지금 공업사에 왔는데 엔진이 좀 안 좋다 하네요. 이러면서 전화를 하죠. 돈 주세요. 차가 안 좋네요. 돈 주세요. 그러면 소비자분들은 억울하지만, 화가 나지만 그 문구 하나에 발목이 잡히시는 거예요. 계약서를 딜러가 작성할 때 절대 특약사항에 딴소리 못 쓰게 만들어야 돼요. 자, 네 번째는 필요한 서류는 그날 다 처리하기입니다. 차를 파실 때는 무조건 매도용 인감이라는 그 인감을 띄워 주셔야 돼요. 딜러한테. 만약에 딜러는 이 인감을 받지 못하면은 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을 다 안 주고 가요. 자, 계약금만 걸고 갈게요. 제가 인감 못 받으니까 차 가져가긴 그렇고 계약금 10%만 걸고 갈게요. 자, 1000만 원이니까 제가 100만 원 걸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단 딜러는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과정들이 되게 좀 지극히 평범한 과정이긴 해요. 뭐 문제 없으신 분들, 뭐 딜러분들은 크게 상관없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안 좋은 딜러분들 있죠. 질 안 좋은 딜러분들은 요거 가지고 또 장난을 쳐요. 딜러가 계약금만 걸고 왔어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이 차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자기야 이 차 조금만 더 타자, 그런 경우가 만약에 생겼다 쳐요. 그러면은 딜러한테 전화를 하죠. 사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 차를 다시 타야 되는데 그냥 계약금 돌려드리고 이 차 그냥 안 파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딜러가 순순하게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금 돌려주세요 하고 끝나지 않아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2배를 물어줘야 돼요.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소비자분들한테 그 말씀을 안 드리고 계약금을 걸죠, 딜러들은. 그러면은 일단은 내 계약금 받은 거를 그냥 돌려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았던 일이, 딜러는 계속 2배를 요구해요. 안 그러면은 자, 내가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 또 울며 겨자 먹기로 100만 원 뜯깁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그날 서류는 다 처리를 해 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분쟁의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딜러의 종사원증을 확인하자입니다. 자, 굉장히 당연한 거죠.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왔어요. 딜러라고 왔는데 내가 이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 정말 딜러가 맞는지는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차를 사실 때는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는데 파실 때는 의외로 확인을 좀 많이 안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내 차를 얼마나 많이 받고 팔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생각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딜러든 아니든 크게 상관 안 해요. 나한테 돈만 많이 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받았어요. 차를 넘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제대로 된 딜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빨리 이 차의 명의를 상사로 넘기고 세금도 안 내야 되고 자동차 그 다음에 뭐 보험도 빨리 취소해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명의 이전을 안 해줘요. 그리고 내 차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돈을 받긴 받았지만 나한테서 명의가 계속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옛날에는 정말 많은데 지금은 많이는 없는 일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이전해서 빨리 상품 만들어서 빨리 팔아야 내 돈이 되기 때문에 딜러들은 그 일련의 과정들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든지 무슨 문제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사기꾼이 가운데 낀 삼각 사기에 내가 걸려 있다든지 하면은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 봤는데요. 하나는 정확해요.
중고차라는 거는 시세가 있어요. 시세가 있고, 그래서 팔기로 마음 먹으셨을 때는 한 뭐 3번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뭐 딜러분이 오시던, 헤이 딜러에 올리던, 뭐 첫 차에 올리시던, 그렇게 올려서 견적이 나왔을 때 딜러를 불러야죠. 그렇게 딜러를 불러서 견적을, 이제 실견적을 보시는 거예요. 실견적을 봐서 한 3번 정도 봤는데, 이 금액이, 평균 금액이 이 정도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때 파시는 게 그래도 가장 내 차 제값에 잘 받고 파시는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